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고 김선생입니다.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고3 수특 대비 비문학 사형의 6강 유상증자 우상증자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개념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제 각자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스스로 이렇게 그 강문단의 중심 내용이나 주요 내용 정리해 보시고 전체 주제 써보시고 진술 방식 뭐 쓰였는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점 유형 같은 경우는 설명문인 경우 보기에 주로 예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 예시를 해석하시 이런 구조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전체 내용 정리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자, 가문단.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할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이때 회사의 정관에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된다. 이를 수권자본이라며 처음에는 수권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에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것을 자본금이라는데 자,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에 주식을 1만원 발행하면 자본금은 1천만 원이 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건 주식회사는 무엇이다? 라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개념이 중요하죠. 이런 거. 수권자본은 뭐야? 회사 정관에 발행 예정인 이제 선생님 만약에 A란 주식회사를 세운다고 치면은 나는 이 회사의 총 주식을 어떻게 돼? 뭐 20만 주 발행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권자본이란 얘기죠. 이제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가 수권자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중요한 건데 자본금은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거. 액면가는 보면은 이제 이 발행 주식 수와 그다음에 실제 이제 서류상에 그죠? 제가 만약에 어떤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그 표면에 5,000원 아니면 1,000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액면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가 1만 주를 발행을 하고 1,000원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1천만 원이 자본금이 된다. 이제 이렇게 예시를 쓴 거죠, 여기서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초기 자본금만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경험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대출을 받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은행 같은 데서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문제가 대출이나 채권은 원금 상환이나 내가 그 은행에 1억을 빌렸어.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1억과 1억의 원금에 대한 원금과 그다음에 그거에 달린 이자를 같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겠죠,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외에 더 많은 방법이 무엇이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자. 자, 그럼 이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담이 되니까 그죠?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뭐를 증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하면은 수권자본 알아야 되고 자본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그 돈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주식회사 수권자본 자본금의 개념을 그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썼다 그죠? 여기 예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돕는 거죠. 자, 다음에 남은 단 가볼게요. 증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죠?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들의 대가를 받는 게 유상이고 대가를 받지 않는 걸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 무상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상 증자에는 그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발행 그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그 주주 배정 방식. 둘째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 방식. 셋째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재산 배정 방식. 그럼 이거에 각각의 이 방식의 뜻과 그 다음에 그거의 장단점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자, 첫째, 기존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주식 구입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배정주주 방식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기존에 당연히 주주가 있겠죠. 내가 A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면 우리 회사의 주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을 산 사람들을 주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다음 기존 주주의 어떻게 보유 주식의 비율대로 당연히 새로운 주식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 이제 이거는 기존 주주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공모하는 것들인데 이 방식을 시행하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는 있죠, 당연히. 하지만 기존 주주들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겠죠.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기존 주주들한테 발행할 수 있는 주식 보유를 새로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기존 그 주주들은 보유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그래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먼저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구입하지 않은 나머지 만약에 이제 새로운 주식을 뭐 5천 주를 발행을 할 건데 3천 주는 기존 주주한테 배정을 하고 나머지 구입하지 않은 2천 주는 그 새로운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특정 기능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재산 배정 방식인데 자, 이는 주로 회사 밀접한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우리 회사랑 관련돼서 뭐 신기술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내가 이제 B라는 회사에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나 지분에 따른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결위에도 주주의 의결 절차를 걸쳐야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 엄격한 규제 속에 이루어진다. 그럼 얘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인데 이제 B가 우리 회사랑 연결된 신기술을 가진 회사야. 그런데 여기다가 그 주주를 적어야 되면 이 사람들이 또 권한을 갖겠죠.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회사의 경영권 문제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주도권 자체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굉장히 이제 그 치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배정주주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재산 배정 방식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 그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이건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 방식은 그 분류가 나겠죠. 그죠? 세 가지.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눠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문단 볼게요. 또한 유상증자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가격 그대로, 그러니까 서류에 표시된 가격 그대로 발행하는 건데, 시가 발행은 기존의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액면 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은 경우들은 누구한테? 주주들이 그죠? 새로운 주식 시장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액면 발행의 장점인 경우는 그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은 경우는 주주들의 수익이 된다는 거고 반면에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잉여금 남아도는 돈이거든요. 적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가 발행 같은 경우는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누가 회사한테 간다는 거죠. 회사 잉여금으로. 회사가 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고 유상증자라는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는 현재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자, 이때 회사는 주식의 기존 주식의 수, 새로운 발행하는 주식 수, 현재 시장의 가격 등 올해 할인폭을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현재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이유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그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폭을 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 고려해 갖고 발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주면은 주식 가격 결정 방법에 따른 유상증자의 종류는 액면 발행이 있고 시가 발행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발행은 뭐고 시가 발행은 뭔지 장점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징이나 이유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문단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선호한 이유는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선호하겠죠. 새로 발행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시가 발행을 한 경우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 구조, 그러니까 돈의 구조, 그 쉽게 얘기해서 집으로 치면 가게의 살림의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 기재된 수권 자본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사의 의결만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서 절차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유상증자의 장점은 당연히 그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죠? 주식을 한 거만큼 어떻게 돼? 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돈이 늘어나면 재무 구조가 어떻게 돼?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간편하다. 그럼 아까 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시가 발행 시 액면 가격의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고요. 근데 또 하지만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돼? 남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어떻게 그 기존 뭐 주식시장에 이제 구매하려는 주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회사는 왜 자꾸 유상증자를 하지? 그럼 그 회사가 좀 힘드나? 돈이 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잘못하면은 저 회사 요즘 좀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의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한편 증자의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 주식을 발행하지만 이를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 그죠? 이걸 무상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의 개념도 중요하죠. 주식을 발행하되 주주들의 대가 없이 나눠준다. 자,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총액은 어쨌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주주들에게 주식이 이상하네.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럼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이거 알고 가셔야 돼. 이거 시험에 날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의 자본은 자기 자본과 부채는 빚이죠. 그죠? 자, 조달되는데 자기 자본은 자본금, 주식 발행에서 얻어지는 자본금과 잉여금 남아도는 돈인데, 그러니까 남아도는 돈이니까 기업의 자산 가운데 자본금을 초과한 돈이겠죠. 그러니까 잉여금에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 잉여금과 시장의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해 발행 가격과 액면 가격의 차이 맞게 되는 자본 잉여금이 있다. 그럼 잉여금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잉여금이 있고 시가 발행을 통해서 어떻게 돼? 주식을 시가 발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자본잉여금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 무상증자는 이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본금 총액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거니까. 잉여금 일부 중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라면 결국 잉여금은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잉여금 중 일부를 어떻게 돼? 주식을 발행해. 그죠? 해당하는 금액은 만약에 이제 뭐 잉여금 중에 5억이 있어. 그럼 5억만큼의 주식을 발행을 하고 주주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보유한 어떻게 돼? 주식 비율에 따라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이제 잉여금 줄겠죠. 당연히 이걸 나눠주는 거니까. 하지만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늘어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무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니까 자본금 총액은 증가하고 주식이 무상으로 제가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계속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는 무상증자의 개념에 대해 정의했다. 진술 방식 정의 쓰였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기존 자산 내에 숫자가 이동한 것일 뿐이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 잉여금이 그냥 자본금으로 전환된 거니까 숫자상 자본금만 늘어날 뿐이란 얘기예요. 자, 기존의 주주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시장 전체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 가격은 떨어지게 되므로 주주들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존 주주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수는 늘어나겠지. 내가 뭐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15만 주로 늘어났어.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만큼 어떻게 돼? 주당 가격은 또 떨어지겠죠. 왜? 시장에 돌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주를 각자가 보유한 그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회사 내에 잉여금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걸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회사 건전하네, 탄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럼 무상증자의 장점은 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결국 어떻게 투자자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무상증자의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무상증자의 특징은 회계상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유한 주식은 늘어나지만 주식수가 늘어날 만큼 가격이 되니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 장점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내용 정리 노트 정리해 볼게요. 가문단에서는 이제 수권자본, 자본금 이런 것들 얘기하시고, 남문단에서는 요 세 가지 방식 중요하죠, 그죠? 다문단에서는 어떻게 돼?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의 개념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그죠? 이유 이런 거 아시면 되고, 이제 유상증자의 장점과 단점, 장점이 이런 거고, 이제 무상증자는 개념이 뭐고, 그 장점이 뭐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얘기고, 이제 가문단은 주로 어떻게 돼? 이런 게 정의가 쓰였고요. 예시가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문단에서는 세 가지 방법대로 분류가 쓰였고, 남문단에서 유상증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출제될 수 있는 그 3점 유형은 결국 이제 설명문이고, 그럼 설명문의 그 보기에서 주로 예시를 주고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지문과 보기의 관계는 지문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 예시를 해석해 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항상 이제 보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보기 문제는 지문을 이해했나 아니했나 물어보기에서 등장하는 애들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크게 보기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A라는 기업을 이제 어느 삼성이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A라는 기업을 예시로 지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권자본, 그 기업이 이제 수권자본, 자본금, 액면 발행, 시가 발행 이런 금액들을 실제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의 개념이 뭐고 장단점은 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 예시에 적용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보기에서 이제 B라는 기업이 유상증자 사례를 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기에서 예시를 줄 거예요. 그럼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에 적용할 줄 아는 건데 유상증자의 세 가지 방식 있죠. 그 세 가지 방식과 그 장단점을 이해해 못해 이런 것들을 헌재로 출제할 것이고 보기에 이제 C라는 기업이 무상증자 사례를 어떻게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자본금,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이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무상증자의 과정을 이해하는가 못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자본금과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이익 관계 얘네는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 아셔야 묻는 게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시 자본금이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할 줄 아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상증의 장단점을 이해할 줄 아는가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예시를 주고 지문의 내용들이 이 예시에 잘 적용이 됐나 안 됐나 묻는 형식으로 출제가 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장점과 단점, 그 개념, 특징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 중심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그 사회 영역 6강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